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연장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과 업무 중에서는 우리가 연장반 보육 일지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장반 보육 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보육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의 보육 일지는 등원해서 우리가 4시까지 굉장히 많은 긴 시간 동안에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연장반 선생님은 4시 이후에 아이들이 하원할 때까지의 일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반이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아들 같은 경우에 1대3, 그 다음에 유아들 같은 경우에 1대15 이렇게 해서 연장반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한 명 정도다 이렇게 돼서 연장반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연장보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도 연장보육 일지를 작성해야 되나요? 별도로 작성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 담임인 내가 연장보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보육 일지에 연장반에서 이루어지는 연장 보육 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과라든가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장반은 이게 보육일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연장반 보육일지 양식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육일지 양식은 지금 현재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육일지의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틀은 이겁니다. 그래서 날짜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석 사항, 그 다음에 간헐적 긴급보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병원을 간다. 그래서 아이를 4시에 하원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긴급보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몇 명인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왜 긴급보육을 해야 되는지를 또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에 하원한 아이들은 몇 시인지,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라든가 하루 일과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 우리가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도 놀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그 다음에 놀이 활동 그래서 놀이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어떤 놀이를 했는지를 우리가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연장 보육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정리 상태라든가 소등이라든가 문당소 이게 아주 기본 틀. 기본 틀입니다. 근데 이거대로 써도 되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쓰기 좋게 일지 양식을 변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이렇게 다 변형을 했습니다. 네, 변형을 했는데 이 출결 사항이라든가 간헐적 보육, 최종 학원 이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저는 일지를 같이 쓰는 주간 보육 일지를 이렇게 양식 틀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4시부터 4시 15분에 연장반 이동해서 이때 아이들 옷 정리하고 인사하고 출결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본 보육반에 선생님한테 어떤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것도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놀이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중점적인 놀이를 위주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놀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놀이와 관련돼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아이들을 귀가지도 하는 그래서 7시 30분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관찰일지를 작성을 하거나 전달 사항이 있다라면 여기에 또 기록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양식 샘플은 또 이렇게 또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결사항 요거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놀이 일과 시간을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연장반 아이들 이동해서 그 다음에 실내 놀이는 또는 바깥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가
길죠. 예, 그래서 바깥놀이를 또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요. 또 바깥에서 아이들이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우리가 실내 놀이나 바깥놀이를 우리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저는 놀이 평가 및 다음날 놀이 지원 계획 이렇게 해서 요 문구를 지금 넣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화 수목금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자, 전달 사항을 담임이 전달한 거와 그 다음에 부모에게 전달한 사항을 제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양식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점검 사항은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조금 더 변경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기록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변형을 좀 해봤고요. 요거를 가지고 또 일지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첫째 주가 되겠죠. 첫째 주 일주일 동안을 월화수목금 중에서 제가 월화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요게 제가 원화 명부를 또 추가를 했거든요. 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원화 명부를 있었죠. 위에 보면 여기 원화 명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원화 명부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연장반의 아이들이 누군지 이렇게 해서 좀 기록을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결사항, 뭐 간헐적, 예, 긴급보육을 한 아이들, 네, 그래서 이름 다, 결석한 아이들을 왜 결석을 했는지 이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 장염 이런 식으로 제가 기록을 좀 해봤죠. 그 다음에 최종 하원, 예, 마지막 아이들이 하원한 아이가 누군지 7시 20분에 김땡땡이,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놀이 및 일과 시간. 그래서 우리가 놀이 위주로, 예, 우리가 하루 일과가 연장반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반 이동을 해서, 예, 이동할 때는 연장반으로 와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방이라든가 소지품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인사하고,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밀가루 점토라든가 그 다음에 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준비했다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이한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 놀이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예, 점토로 음식 만들기. 그래서 점토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 찍기나 만들기 놀이가 이루어졌고, 만들기가 어려운 유아들은 모양틀을 가지고 과일 모양을 찍으면서 자신이 만든 것을 접시에 담아서 역할 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점토를 음식 재료처럼 사용해서 아이들이 자르고 싶어하는 유아들이 있어서 내일은 점토판과 그 다음에 점토 칼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자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겠다라고 여기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점토로 음식 만들기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놀이로 갈 수도 있죠. 근데 화요일 날 계속 점토로 음식 만들기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원하는 유아가 있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게 배려를 했다라는 거고요. 어제 유아들에게 준비해 주기로 했던 점토판과 점토 칼을 추가로 준비해 주었더니 유아들은 점토를 길게 만든 후에 칼로 썰면서 음식 만들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점토로 과자를 만들었다고 접시에 담아서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갖다 주었다 기록을 한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음식점 놀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음식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규가 지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규가 지도한 내용을 쓰고요. 전달 사항을 제가 나누어 놨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전달한 거, 그 다음에 부모에게 전달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정땡땡이가 오늘 낮잠을 못 잤어요 라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쉬게 해 주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톡으로 쉬게 해 주었다고 이제 전달을 해줘요.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박땡땡이는 열이 나서 체크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열을 체크를 했더니 37.6도였다. 최고 온도가. 그래서 이거 역시 담임 선생님한테 톡으로 전달했다. 또는 뭐 우리가 메모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전달하는 방법은 연장반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부모에게
우리가 이 땡땡이는 물을 먹다가 흘려서 바지가 조금 젖었는데 본인이 그냥 입겠다고 해서 갈아입히지 않았음라고 부모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박땡땡이는 예, 열이 많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열을 체크했는데 최고 온도가 37.6도입니다라고 부모에게 예, 우리가 귀가지도 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지도 할 때 그 개별 원화의 어떤 특이 사항이라든가 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부모에게 전달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전달한 사항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연장반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또 담임에게 또 전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박땡땡이 예, 6시에 약 먹여주세요 라고 전달을 했죠. 선생님이 약이 투약했습니다 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고요. 또 정땡땡이는 오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아이들이 잘 안 놀았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연장반 선생님한테 전달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반 선생님은 네, 우리 휴식일 취하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또 담임 선생님한테 서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당사항 담임 선생님이 연장반 선생님 나에게 전달한 거, 또 그다음에 연장반인 선생님인 내가 그다음에 학부모 예, 기가지도 할 때 전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사항 예, 전기 전원 그래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교실 가운데 있는 형광등이 불이 밝지 않아서 예, 교체라고 되어 있죠. 교체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상태 점검했고 소등 예, 다 불 껐고 문단속도 다 했다. 이거는 마지막에 연장반 선생님이 예, 퇴근을 할 때 이게 다 점검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단속도 다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본 보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퇴근하고 연장반 선생님이 이제 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달 사항이 딱히 없는데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전달 사항에 딱히 없었습니다. 하면 전달 사항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장반 보육일지 어떻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공했던 그 양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기본 양식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변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지는 여러분들이 쓰면서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기 좋게 이렇게 요런 항은 좀 문구는 또 요런 어떤 양식으로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예, 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장반 보육일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